반갑습니다. 나의 꿈은 계속 진화한다. 저는 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더블아이 파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은 이 표지 페이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표지 페이지를 만들면서 저는 팔로워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로부터 3주가 지났는데 저는 그때 잡았던 목표보다 1000명 정도를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짧게라도 목표를 잡아보는 것이 나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가 꿈이 없던 시절부터 지금 현재 꾸고 있는 꿈까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꿈이 없던 시절에 저는 싫었습니다. 우선 회사에 가기 싫었고 쉬는 날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쇼츠를 소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는 점점 밀려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하룻밤 책 한 권, 그 한 줄이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니체의 말처럼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연히 직장 동료가 보고 있던 책 한 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내 인생 5년 후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 5년 후에도 이렇게 살래? 라는 이 질문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책을 빨려들듯이 읽고 이 책이 다음 책을 부르고 또 다음 책을 부르는 삶을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영상 한 편을 보게 됩니다. 시골 의사로 유명하신 박경철님의 영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W는 지금의 인터넷 웹을 의미합니다. 당시 배경은 199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인터넷 웹이 이렇게 활성화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박경철님은 W를 예상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W를 예상한 사람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내가 미래를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의 눈은 가져야겠다라는 강한 이끌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부하시님의 시범 강의를 듣게 됩니다. 시범 강의부터 저를 오늘 이 자리까지 세워준 단 한 장의 사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사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계급 전망 사진이었습니다. 플랫폼과 기술을 보유한 1계급, 그리고 인기, 스타, 인플루언서 같은 2계급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박경철님과 마찬가지로 제가 미래를 예상할 수 없다면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겠다. 그런 강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그게 틀린 예측이라고 해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말 달라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 저는 3가지를 바꿨어야 했습니다. 우선 기존과 같은 패턴으로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을 달리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5시에 일어나서 저의 글을 쓰고 컨텐츠를 생산하고 학원을 하고 필사를 쓰고 명상을 하고 운동하는 시간을 3시간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것을 바꿨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을 바꾼 것이 아니라 정신세계가 사는 것을 바꿨습니다. 쇼츠를 소비하던 삶에서 글을 쓰고 컨텐츠를 생산하는 삶으로 바꿨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는 오프라인의 만남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서 저와 비슷한 글을 쓰고 책을 읽고 같은 결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저의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블로그는 본격적으로 작년 10월부터 스타트되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 5월까지 저는 8개월 만에 8,000명의 이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책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전자책은 혼자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속도가 잘 나지 않았고 다음 진도를 빼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자책에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모임을 가입하는데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모임을 가입하고 나니 모임을 보는 눈도 생기고 여러 모임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입하고 있는 모임도 5개는 넘고 제가 이끌고 있는 모임 또한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2권의 전자책을 연이어서 출간하게 됩니다. 누구나 전자책은 쓸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면서 잘하게 된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말은 분명히 맞습니다. 운이 좋게 제 두 번째 전자책은 예스24와 알라딘에서 주간 부문 1위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제 이름이 인물 등록이 되게 되었고 온라인 서점에 제 책이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주제로 글을 써주시는 분이 생겼고 저희 책을 서평해 주시는 분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종이책을 묶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전자책을 쓸 때 저에게 이웃 몇 분이 제의를 주셨습니다. 정말 처음은 무모한 도전을 했습니다. 알고 있던 출판사의 리스트를 가지고 단체 메일 100통 정도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통 정도의 거절 메일을 받았습니다.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저에게는 한 번은 겪어야 될 도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의 구글 독스 문서에는 제가 썼던 책, 쓰고 있는 책, 앞으로 써야 할 책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고 있었던 두 번째 에세이 책으로 다시 한번 투고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50통 정도의 메일을 보냈고 이번에는 거절을 좀 더 많이 받았습니다. 거절의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3통 정도의 호의적인 메일도 받았습니다. 작가의 목표는 책을 내는 것이겠지만 출판사의 목표는 이 작가가 얼마만큼의 책을 소화할 수 있는지 이걸 제일 먼저 본다는 것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영향력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플루언서 사업가라는 용어를 알게 됩니다. 크게는 인플루언서 작가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내가 유명해져서 책을 출간한다면 인플루언서 작가이고 그 책을 기반으로 내 사업과 연결을 시킨다면 인플루언서 사업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제가 읽고 있었던 책 백만전자 메신저와 꿈과 돈이란 책은 저를 메신저의 세계로 안내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임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5손가락이라고 하는 글쓰기 기초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저의 응원이 모였고 저의 팬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정식으로 초대도 못 해드렸는데 오늘 이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저 정말 감동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5번째 꿈을 꿉니다. 저의 인물 사진은 데일 카네기입니다. 제가 당시에 읽고 있었던 자기관리론, 인간관계론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제가 더블아이 파파이며 16,000명 정도의 인플루언서이고 2권의 전자책을 출간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의 아내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현실 세계의 저희 유일한 독자는 9살인 저의 딸입니다. 저희 딸이 아빠의 2번째 책을 응원하고 3번째 책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저에게 질문합니다. 이제 아빠 얼굴이 나오면 안 되냐고 합니다. 저는 그 소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딸아이 앞에 제가 꾸는 조그만 꿈이 하나 있다면 작가 아버지로서 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직 졸업하려면 4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기간까지 저는 그런 도전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하는 것들이 있고 저와 관계된 이웃분들, 앞으로 알게 될 분들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과 계속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 연결된 고리 속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이기를 바랍니다. 서로 그런 역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야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분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들이 각자의 시너지로 빛을 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자청님의 글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챗GPT 때문입니다. 챗GPT를 실험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게 화두가 될수록 요구되는 능력은 거기에 올바른 명령어를 쓰는 것입니다. 명령어를 쓰려면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통찰력을 갖기 위해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글쓰기와 독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하나도 의미 없는 것들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의 트위터의 글입니다.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공감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인생을 돌아볼 때 젠장 회복이라도 할 걸 이라는 말보다는 내가 그런 짓도 했다니 라는 말 한 편이 훨씬 낫다. 지금 어떤 도전을 앞에 두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불과 10개월 정도 전에 저는 글을 쓰거나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거나 나중에 이 강의를 보실 분들은 적어도 10개월 정도 전에 저보다는 앞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누구와 경쟁을 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꾸준하게 할 수 있느냐, 어제 나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느냐, 거기 레이스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꿈은 꼭 명확해야 할까요? 꿈은 꼭 수치화되어 있어야 할까요?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의 꿈은 모두 다 하다 보니였습니다. 저는 첫 번째를 하면서 두 번째가 보였고 두 번째를 하면서 세 번째를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저는 명확한 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지금 제가 하는 활동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다음 세계가 열릴 거라는 것. 그런 선순환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있고 이것이 남에게 도움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활동들이 남에게 도움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강의를 들으면 항상 강의록을 정리합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의록을 다른 분들께 나눠주면서 이게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의 브랜딩이 된다는 것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하는 일과 남에게 도움되는 일, 이 연결 지점을 분명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컨텐츠의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앞에 발표하신 엄마의 브랜딩님이 SNS를 통해서 강사 등록을 해보는 게 좋다. 다른 분들께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저도 그 글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지역에서 지역 강사 업체가 있었습니다. 드림피아라고 하는 곳인데 중고등학교에 강사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전해봤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도전했습니다. 인플루언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주면 좋겠다라는 걸로 도전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프로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 강사 계약까지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이 된 거지 뭐 강의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강의를 계약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언젠가 연락이 오면 저에게도 기회는 생기겠죠. 앞에 왔던 트위터의 글처럼 제가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그냥 등록을 해봤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이런 꿈도 꿀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의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미디어의 속도를 막을 수 없다면 누군가는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글을 봐야 하고 어떤 콘텐츠를 생산하고 선한 인플루언서가 돼야 되는 이유를 누군가는 설명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일을 제가 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끌고 있는 다섯 손가락 모임, 퇴직의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50대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글을 쓰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고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소중한 마음을 제가 꿀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